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숨이 깊게 들어오지 않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잘못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용해진 일상 속에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때로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평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생각들, 젊을 때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을 소모시키는 생각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정답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셔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한 무게를 함께 살펴보고, 혹시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제안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생각을 마음속에 쌓아왔습니다. 어떤 생각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고, 어떤 생각들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 생각들 덕분에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견뎌냈고, 가정을 이뤘고, 아이들을 키웠고,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작은 성취들을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지탱해준 기둥이었지요. 하지만 기둥이 평생 똑같은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다 지은 후에는 공사용 비계를 걷어내듯이 우리 마음도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구조물들을 조용히 정리할 때가 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온 생각들 중에는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이 책임감은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쉬면 안 된다는 생각, 항상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먼저라는 생각, 그리고 기대라는 이름의 무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노후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 기대들은 때로 우리를 설레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을 볼 때마다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교라는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형제자매와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더 자주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에게, 옛 동료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도 괜찮은 척했고, 마음이 외로워도 혼자 잘 지낸다고 말했고, 도움이 필요해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참았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이 생각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에서 맴돌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노후에 조용히 버려도 되는 생각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버린다는 말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책임을 져버리거나 나태해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들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고 좀 더 가볍게 걸어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마도 젊었을 때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음일 겁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져야 했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아야 했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몸에 밴 습관처럼 모든 일에 내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부모가 있고 그들이 잘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조언을 구하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챙기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아이들 문제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고 손주들 교육 문제로 며느리나 사위와 의견 충돌을 빚는 일이 줄어듭니다.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항상 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도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고 아파도 참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는 전쟁을 겪거나 그 직후를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시절에는 강인함이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고 실제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플 때 참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젊었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못하지? 왜 이렇게 늙어버렸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듯이 우리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도 자연의 순리입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속도가 여러분에게 맞는 속도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 때문에 길가의 꽃을 볼 수 있고 빠르게 달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 풍경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고 바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자신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자책하지 않고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하다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자식들이 창피해할까봐 조심했습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 뭔가를 말한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특히 집안일을 하실 때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집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냉장고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고, 손님이 오면 완벽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도 청소를 하고, 몸이 힘들어도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완벽은 환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고, 오늘 요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함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실수 속에도 인간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미학 중에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더덥고 미완성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사상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오히려 그 흠을 드러내는 킨칙이라는 기법처럼 우리 삶의 불완전함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스스로에게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지 않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답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과거를 붙잡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 회상이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되씹는 것보다 그로부터 배운 것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현재와 비교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간직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시는 차의 향기를 느끼고 창밖의 햇살을 즐기고 손주가 전화했을 때 그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걱정하게 되고 현재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지,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건강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준비는 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8번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을 떠난 분도 계시고, 친구들을 하나둘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물리적인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년에 홀로 서재에 머물며 자신과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9번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베풀어야 한다는 의무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베풀며 사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어 도와주고 돈을 보태주고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먼저 돌보셔도 됩니다. 베푸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신이 비어 있는데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컵에 물이 차 있어야 넘쳐흐를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먼저 채워져 있어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서 베푸는 것과 마음에서 우러나서 베푸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후자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힘든데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더 진실되고 의미 있는 베풀미입니다. 10번째로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집을 장만해야 하고 자녀를 잘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 목표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뤄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조급함, 무의도식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살아계신다는 것, 숨을 쉬고 계신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도 괜찮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도 괜찮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효율적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놓으셔도 되는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내려놓음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옛 천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욕망과 기대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롭고 얻었다 해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 또다시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끊임없는 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낮추면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작은 좋은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갖지 않으면 그들이 가끔 연락할 때마다 기쁨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늘 하루 큰 아픔 없이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과 행동뿐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고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이 헛된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걸을 수 있고, 누군가 무례하게 대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결정에 덜 속상해합니다. 건강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지혜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바위를 피해 돌아가듯이 강제하지 않고 순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오히려 덜어내고 줄이고 비우라고 말합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인위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억지로 채우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 쉬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 그것이 무의자연입니다. 계획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프랑스의 몽테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평생 던졌습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 그것이 몽테뉴가 말한 자기 인식입니다. 이 모든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존재를, 성취보다 수용을, 통제보다 수능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특별한 시기에 계십니다. 이 시기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종류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좋은 부모라는 것을, 나는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키웠고, 사회에 기여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해내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면 어떨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볼 수 있습니다. 춤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유는 조용히 살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네트워크를 쌓아야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지내도 괜찮습니다.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전화에 항상 바로 받지 않아도 되고, SNS에 일상을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한 것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혼자 있는 것이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자유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움직이라고 요구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결과를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고, 천천히 생각해도 되고, 천천히 결정해도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누군가를 따라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자유들은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자유입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늙음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것,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하고,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혜를 누릴 때입니다.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시끄러운 것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쉬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그 어떤 것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도 이제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짊어지는 무게가 아니라 기꺼이 선택하는 돌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붙잡고 살아온 생각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하루만 완벽하게 청소하지 않고 조금 어질러진 집에서도 편안히 쉬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그저 들어만 주는 것, 과거의 어떤 후회를 오늘 하루만 떠올리지 않는 것, 미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예전보다 덜 긴장하고 있구나. 작은 일에 덜 속상해하고 있구나.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고 있구나.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확실히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새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나아갔다가 반 걸음 물러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잘 되다가 어떤 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친절하십시오.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일입니다. 평생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도하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칭찬하실 만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때로 포기하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이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직장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즐길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도 있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여행을 가시고,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시고, 어떤 분들은 정원을 가꾸시고, 어떤 분들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느끼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할 때,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이 디자인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그 사이에 무엇을 할지도 모두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지 말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방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돌봐왔으니 이제는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의 작은 구석이라도 온전히 여러분만의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곳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꼭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의자 하나, 작은 책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여러분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누구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큰 목표나 성취가 아니라 작은 일상의 기쁨들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산책길에 만난 들꽃, 오래된 친구와의 짧은 통화. 이런 작은 것들이 실은 삶을 채우는 진짜 기쁨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것을 추구했습니다. 큰 성공, 큰 성취, 큰 변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의 축적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작은 기쁨이 있었나요? 아침에 날씨가 좋았던 것, 점심이 맛있었던 것, 몸이 생각보다 덜 아팠던 것,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봤던 것.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좋았던 작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누릴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관계는 습관처럼 이어지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비교당한다고 느끼거나 피곤해지는 관계가 있다면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만나면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하십시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충만하다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고 귀로 무언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내 몸의 감각을, 지금 내 주변의 소리를,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집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단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런 무게들을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만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혹은 내일 하루,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친절하십시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동안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